보통 한국 사람들은 조선의 왕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세종을 많이 고르십니다. 하지만 전 태종, 이방원이 가장 좋습니다.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며 그 정치력은 당태종, 이세민조차 뛰어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 보통 별명이 킬방원, 학살왕으로도 유명한데요. 막상 따지고 보면 창업군주들이 대부분 학살왕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창업군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진 않았어요. 태종 13년 아이들이 거리에서 공을 차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에는 효령군, 충령군이란 대군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멋진 슛을 날리고 한마디 합니다. 충령이 물에 빠졌다. 목소리가 좀 죄송합니다. 아이 목소리 안 나네요. 당연히 이를 군관들이 들었고 아이들과 그의 부모들은 형조로 압송됩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태종이 한마디 합니다. 애들이 뭘 한다 그래? 놔줘. 덕분에 아이들과 부모는 무사히 나갔습니다. 조영구의 장남인 조서가 친구를 데려와서 숙지실에서 한 잔 거나하게 걸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새벽이 되자 조서의 친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바로 태종의 침전이었던 겁니다. 왕의 침전에 들어가면 뭐다? 댕공? 라인들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이를 본 태종은 남들이 다 보면 처형하자고 할 테니까 조용히 나가거라 하고 한마디 합니다. 조서의 친구는 무사히 살아났고 조서도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손귀생이란 시골 사람은 궁궐을 구경한답시고 돌아다니다가 무려 광연루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순금사가 이를 구속했고 곤장 80대를 명했지요. 이걸 다 맞으면 죽어요. 정말 하늘이 보호하사 운이 좋으면 두 팔로 걸어다니게 됩니다. 평생 말이죠. 이를 본 태종은 과주라고 합니다. 갓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여기가 어딘지 알 턱이 없다는 것이었죠. 말년에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이를 주무르던 궁녀 하나가 그 꼴이 보기 싫다면서 무려 주먹으로 왕의 명치를 친 사건이 있었죠. 보통 이러면 역모로 죽는 게 당연하지만 태종은 궁에서 쫓아내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태종 때에는 사관 중에 민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태종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했죠. 몰래 나간 사냥에서 말이 떨어지자 이걸 사관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이걸 적은 사람이 바로 민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정신이 너무 투철한 나머지 왕의 침실까지 들어갔다고 하네요. 보통 이러면 망나니와 데이트를 하게 마련이지만 태종은 귀양 보내는 선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권력, 정확히 말하면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싶으면 반드시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살려줬죠. 정몽주, 정도전같이 자신과 가까운 스승이자 은인, 친구인 남은조차 가차없이 죽였지만 정도전의 아들들은 과거를 볼 수 있게 해주었으며 남은의 형이 남색을 신하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관직에서 내치지 않았죠. 심지어 장인인 민재, 처남들을 죽인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종은 즉위하자 여러 첩을 둡니다. 부인이 원경왕후는 내가 이러려고 당신을 도왔냐면서 분해하며 후궁들을 불러 다그치죠. 그러자 태종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원경왕후의 시녀와 환관 20명을 궁궐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우리 관점으로 보면 태종이 너무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조선의 법제에서 왕이 후궁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왕조 국가에서 후사를 두는 것은 왕의 의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인이 이를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은 태종의 입장에선 왕, 나아가 국가의 법에 엄비가 개입하는 겁니다. 아마 처가는 이때 정리하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장인인 민재는 나름 자중했는데 정작 처남들이 위세가 등등했다고 하죠. 이걸 그냥 뒀다가 양령이 왕이 되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원경왕후는 양령에게 틈만 나면 이 어머니의 한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이방원이 양령을 폐하고 충령, 즉 세종대왕을 고른 이유는 외가에서 자라서 외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양령이 자기가 죽으면 피해 수청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태종이 죽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권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충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국정농단을 한 자신의 측근 이숙번도 귀양을 보냈지 죽이진 않았거든요. 단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 있으니 세종의 장인인 시몬입니다. 그가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유로 죽여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이 정도만으로 죽이진 않았을 것 같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가장 믿던 새엄마에게 목숨마저 위협받았던 그의 트라우마가 작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군주들을 보면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을 죽여서 곤란한 경우가 많았지 이렇게 꼭 죽여야 할 사람만 골라 죽인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이 사람은 놀라운 자제력으로 정말 위험한 사람만 핀포인트로 제거했으며 연저제가 있던 시기에도 가족, 주변 인물들은 거의 안 건드렸어요.
당시 태종과 여러모로 닮았다던 영락제가 10족을 멸하며 10만 명을 죽인 거에 비하면 참 천사입니다. 이 사람은 참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왕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신의 권력을 후대왕에게 깔끔하게 물려준 왕이란 걸 생각하면 어쩌면 태종은 초월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